자, 반갑습니다. 신재학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사해 볼 건데요. 분사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고 해석할 때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준동사가 뭔지부터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기, 가려는, 가려고, 감,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정사, 준동사라고 해서 얘네들이 16강에서 끝냈고요. 오늘은 요거 분사를 전부 다 끝내보겠습니다. 분사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분사의 품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형용사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분사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형용사니까 분사는 형용사, 분사는 형용사, 다시 분사는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사가 부사로 쓰일 때는 우리가 이따가 뒤에서 분사 구문이라고 배울 건데요. 그건 조금 뒤로 빼놓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사는 형용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사가 형용사라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분사도 똑같이 다 하겠다, 그죠? 기억나세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 뭐뭐 있죠? 문장 내에서. 그렇죠. 두 가지. 첫 번째 명사 꾸미기, 두 번째 보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분사도 문장 내에서 명사 꾸미기랑 그 다음 보어로 쓰이는 것 두 가지 역할 다 할 수 있습니다. 분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분사라고 불리는 것과 과거 분사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 분사는 모양이 ing, 과거 분사는 모양이 ed. 흔히 pp라고들 얘기하는데 저는 pp라는 용어 안 쓸 겁니다. ed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 다음에 국제표준약어에 가까워서 ed라고 부를 겁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 책들에서 말하는 pp입니다. 과거 분사는. 역할은요. ing는 진행이고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ed는 완료이고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할 때는 현재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 혹은 하고 있는 중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과거 분사는 뭐뭐한, 뭐뭐된, 뭐뭐 당한이라는 수동의 의미를 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사의 역할을 가보겠습니다. 분사는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죠? 그쵸, 분사는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역할 두 가지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근데 명사 수식하는 거 이미 많이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문으로 바로 보시면 돼요. 노래하는 새들, 훈련받은 스태프들, 그 다음 얘기하고 있는 여자아이, 부상당한 베티어. 이렇게 명사를 앞, 뒤에서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요, 형용사랑 동일합니다. 현재 분사건, 과거 분사건 자기 혼자서 꾸며주는 경우는 명사 앞에 쓰여요. 이렇게요. 근데 분사랑 뒤에 전치사구나 부사구가 결합을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즉 두 단어 이상으로 쓰여져 있으면 명사 뒤에서 꾸며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전치사구가 뒤에 붙어 있죠. 그 다음요, 얘는 책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문장 내에서 명사가 나와 있고 ed가 나와 있으면 이 ed가 과거 동사인지 아니면 과거 분사인지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이니 꼭 공간을 마련해서 필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다 적고 하셔도 되고 PPT 다 나오고 나서 일시정지 하고 적으셔도 됩니다. 명사 다음에요, 자동사의, VI라고 쓰면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의 ed형이 오면 무조건 동사입니다. 그리고요, 타동사의 ed형이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동사여서 앞에 명사는 주어가 돼서 이 둘은 주어 동사 관계가 됩니다. 왜냐면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가 대답해봐. 맨날 그런 태도 안 좋다 그랬잖아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없습니다.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지죠. 그러니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간 수동태로 쓰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수동의 의미를 가진 과거 분사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없다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자동사의 ed형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동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동사의 ed형만 나오면 얘가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못한다고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타동사의 ed형이 나왔는데 어쨌든 타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요. 이 명사의 역할은 뭐죠? 그렇죠, 목적어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동사.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주어, 동사 형태인 거고요. 그 다음요, 명사 나오고 나서요, 타동사의 ed형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거나
전치사 블라블라가 나오거나 부사가 나오면 얘네들은 명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과거 분사부터 뒷내용까지 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 나오고 ed 나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이거 자동사의 ed형이야, 타동사의 ed형이야? 타동사의 ed형이네. 그럼 뒤에 명사 있을까 없을까? 봤더니 없네. 그럼 얘 꾸며주는 거구나. 주로 전치사랑 많이 나옵니다. 꾸며줄 때는요. 그래서 타동사의 ed형, 그 다음에 전치사 이렇게 나와 있으면 꾸며주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해석에서도 중요하고 구별하는 게요. 그 다음에 어법 문제 풀이할 때도 중요하니까 꼭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요. 보어로 쓰이는 분사입니다. 분사는 형용사라서 명사 수식하는 거 하나 봤고요. 그 다음 명사를 꾸며주는 거 말고 보어로 쓰이는 그 두 번째 거 보는 건데요. 보어 언제 쓰이죠? 그렇죠. 두 가지로 쓰이죠. 주어를 꾸며주는,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 주어 나오고 흔히 말하는 비동사 나오고 그 다음 자리.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목적격 보어 자리요. 이 두 자리에 모두 다 분사가 쓰일 수 있습니다. 쓰일 수 있는데 집중하세요.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쓰일 수 있는데 요 자리에 ing, ed, 요 자리에 ing, ed 다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ing, ed가 나왔을 때 이 주어와의 능동수동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이 목적어와의 능동수동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요 점 기억해 주세요. 말이 조금 어려웠나요?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보어 자리에 ing, ed가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주격 보어인 경우에는 주어와의 능동수동 관계를 따져서 주어가 하는 능동이라면 ing를 쓰시고, 그 다음에 주어에 뭔가 행위가 가해지고 주어가 당하는 거라면 ed, 수동일 때는 ed를 쓰고요. 그 다음 오형식일 때는 목적격 보어 자리일 때는 목적어와의 관계만 따지시면 돼요. 여기서는 주어와의 관계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하는 능동이면 ing, 목적어가 당하는 수동이면 e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거 어디선가 배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동사의 종류 할 때 배웠습니다. 흔히 2형식 할 때도 얘기했고요. 그다음 5형식 할 때도 얘기했었고요. 특히 그 얘기했었잖아요. 지각동사랑 사역동사 했을 때요. 특히 지각동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각동사에서 주어가 봅니다. 목적어가 공부하는 것을, 그럼 뭐 써야 돼요? studying이라고 ing 써야겠죠. 그다음 주어가 봅니다. 목적어가 뭐뭐 당하는 것을, 그럼 ed 써야겠죠. 이거 이미 했었던 겁니다. 별다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요. 여기 비동사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ing, 능동이겠네요. 그 다음요, 여기요 동사 나와 있고 목적어 나와 있고 ing 나와 있습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요. 그러면 목적어가 훔치는 능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감정 표현의 타동사입니다. 여러분들 형광펜 있으시면 지금 형광펜 드셔서 여기 타동사 부분에다가 형광펜을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 표현의 무슨 동사? 타동사라고요. 감정 표현의 무슨 동사? 타동사라고요. 감정 표현의 타동사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좀 가려볼게요. 가려지나? 서프라이즈를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서프라이즈 뜻이 뭐야? 그럼 이래요. 놀라다요. 생각해 봅시다. 신재학이 놀라다. 신재학이 그 동작을 하고 끝났죠. 대상이 필요합니까? 다시 말하면 목적어가 필요합니까? 목적어 필요 없습니다. 감정 표현이 타동사기 때문에 얘는 타동사처럼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신재학이 놀라다가 아니라요. 서프라이즈는 신재학이 놀라게 하다 누구누구를 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 보시면서 무슨 감정 들어요? 대부분 별 감정 없을 겁니다. 별 감정 없는데 제가 갑자기 소리를 빡 질러요. 소리 엄청 크게 빡 지르면 순간적으로 귀다 뭐야 이러면서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들이 놀라는 감정은 누구 때문에 생겼죠? 그렇죠. 저 때문에 생겼습니다. 제가 소리를 빡 지르면 여러분들은 놀라게 돼요. 다시요. 신재학이 소리를 질러서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들을요. 감정 표현의 타동사는 이 자리에 와서 뒤에 있는 목적어에다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뜻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놀라다, 겁먹다, 당황하다, 인상 깊게 하다, 인상을 받다, 이렇게 화나다, 귀찮다 라는 식으로 자동사처럼 익히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타동사에서 이렇게 뜻을 외워주시고 얘네들 다음에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와서 이 목적어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고 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요. 즉 얘가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감정 표현의 타동사가 쓰이면 감정을 유발할 때는 ing로 쓰이겠죠. 능동이니까 놀라게 하다일 때도 당연히 능동일 거고요.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주로 사물이 주어가 돼요. 주로 사물이 주어가 되고요. 감정을 느낄 때는 과거분사 ed로 쓰이고요.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하고 주로 사람이 주어입니다. 여러분들 그 복면가왕에서 복면가왕은 안 보셔도 이 짤은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거 뭔지 알죠? 그 개그우먼 신봉선 씨요. 어떤 사람이 나오니까 엄청 놀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PD님 이거 짤로 좀 넣어 주실 거죠? 보셨죠, 짤? 예, 이겁니다. 제가 설명하기 귀찮아서요. 보시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서요. 놀라게 해요. 신봉선을요. 그럼 놀란 사람은 누구죠? 신봉선입니다. 이 사람이 감정을 느껴요. 이때 여기 뭐 써요? ing 써요. 그 다음 타동사의 ed형 쓰고 나면요. 신봉선이 감정을 느끼게 된 거죠. 누구에 의해서? 그 예상치 못한 정체에 의해서. 됐습니까? 예상치 못한 정체가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신봉선에게 놀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고요. 신봉선이 놀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느껴져요. 누구에 의해서? 그 놀라운 정체에 의해서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물주어가 나와 있고 비동사 나와 있으면 감정 표현의 타동사는 ing를 쓰자. 사람 주어가 나와 있으면 비동사 나오고 감정 표현의 타동사의 ed를 쓰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건 대부분의 학원에서건 사람 주어 ing, 사물 주어 pp 이런 식으로 외우게 다시요. 제가 말 지금 잘못했죠. 사물 주어 ing, 사람 주어 pp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하거든요. 시험 문제로는 그것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문제만 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물 주어일 때는 감정 표현의 타동사 ing를 쓸 거야. 사람 주어일 때는 감정 표현의 타동사 ed를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분사구문으로 가볼게요. 분사구문을 가르치다 보면요. 학생분들이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얘들아 분사구문이 뭐야? 우리말엔 어떤 게 있어? 쓰임새 생각해봐 라고 하면요. 맨날 이런 거 얘기해요. 동시동작, 연속동작 그 다음에 예정, 운명, 의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 문법적인 뭐 분류 말고요. 한국말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 게 분사구문인지를 알면 영어에서도 이런 걸로 쓰이는 거구나 는 걸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사구문은요. 부사절을 분사구 즉 부사구로 만든 겁니다. 분사를 활용해서요. 분사를 활용해서 부사구로 바꾼 게 분사구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샤워할 때 나는 누군가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이 부사절을요. 뭐로 바꾸는 거냐면 샤워하다가로 바꾸는 겁니다. 샤워하다가 라는 부사구로 바꾸는 거죠. 분사구문 부사절 이렇게 쓰이죠. 접속사 쓰이고 주어 쓰이고 동사 쓰이고요. 이렇게 쓰여 있는 부사절을 여기 있는 접속사 별 내용 없으니까 지우고 주어도 주절의 주어랑 같으면 지우고 그 다음에 이 동사를 분사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ed로 바꾼 것을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분사구문의 품사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부사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2강에서 했었는데 부사 모양 총정리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부사 모양 총정리 했을 때 부사구, 부사절 했었죠. 그때 부사구 모양 뭐 있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투부정사, ing, ed 이것들을 묶어서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라고 했었거든요. 이 ing, ed 그 부사구 모양 총정리 했었을 때 나왔던 그 모양이 요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에서 내가 샤워할 때를요. 내가는 여기 있는 나는과 똑같죠.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 때 뭐 필요 없어요.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샤워할 이라는 동사를 샤워하다가 라는 말로 바꾼 것을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문 이렇습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 있는 부사절이에요. 근데
내용상 접속사도 그다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은 짧게 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접속사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두 번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것만 두 개만 지우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문장 내에서 동사는 몇 개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 있어야 됩니다. 두 개 있으려면 반드시 뭘 붙여줘야 돼요? 절, 하나, 동사가 두 개 있으면 다른 하나가 있는 동사가 있는 부분은 절로 바꿔줘서 문장의 일부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절로 바꿀 때 앞에다 뭘 붙입니다? 뭘 붙입니까?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요. 근데 접속사를 지웠잖아. 그럼 동사가 남아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사를 쓰면 안 돼서 이 동사를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ed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요 부사절을 분사를 활용한 부사구로 바꾸면 분사구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첫 번째는요. 접속사는 남겨둘 수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접속사를 지워서 동사를 쓸 수 없어서 그 동사를 분사로 바꿨다며요. 맞아요. 맞는데 내용상 접속사를 지워버리면 조금 애매하면요. 그냥 분사구문에 접속사를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 형태로 쭉 쓰여져 있는 문장이 대단히 많이 보입니다. 접속사 필요시 남겨둘 수 있고요.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분사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르면 반드시 표시해줘야 돼요. 어디에다가요? 요 분사구문 앞에다가요. 이따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분사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앞에 있는 분사구문의 주어를 날려준 거고요. 됐습니까? 이거 책에 적혀 있거든요. 꼭 표시해 두세요. 자, 봅시다. 나는 피곤했기 때문에 나는 집에 일찍 들어갔다. 이걸 부사구로 바꾸면 피곤해서라고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한국이니까 잘합니다. 얘를 줄여봐 라고 하면 피곤해서 라고 잘 줄이실 수 있어요. 그럼 영어 예문으로 볼게요. because 나오고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 있습니다. 주어, 동사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주어랑 여기 있는 주어랑 똑같네요. 날리고 접속사 날리고 여기 있는 was를 ing로 바꾸면 되겠죠. being tired라고 쓰면 됩니다. 근데요. being이나 having been 써드릴게요. being ed로 분사구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더 과거 일이라서 having been ed 형태의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뭐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being과 여기 있는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d로만 분사구문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ed로만 시작되는 분사구문을 봤을 때 이건 그냥 수동의 의미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being을 생략시키고 tired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ed 돼 있으면 앞에 being이 생략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익숙하시면 굳이 그걸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주의할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분사구문의 주어인데요. 다시 분사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뭐 할 경우? 다를 경우 앞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반드시 표시해 줘야 돼요. 볼게요. 레고가 지졌기 때문에 신작이 놀랐다. 근데 이 강의 보시는 분들 중에 레고가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겠다. 이 레고예요. 저희 집 고양이거든요. 진짜 예쁘게 생겼죠? 종은 렉돌입니다. 물어보실 분 너무 이쁘다고. 렉돌. 이게 렉이 이게 맞나? 어인가? 어쨌든 렉돌이에요. 엄청 예뻐요. 지금 이제 태어난 지 한 1년?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우리 레고 고양이잖아요. 레고 고양인데 맨날 양양거리다 갑자기 멍! 이러는 겁니다. 레고가 지져서 신작이 놀랬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레고가 지져서 신작이 놀랐다라고 이것을 이러한 분사구문으로 바꿔줍니다. 영어로 볼게요. 레고가 지져서 접속사,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작이 놀랐죠. 잠깐만요. 신작이 놀랐네요. 놀란 감정을 느꼈죠. 그러니까 뭐 써야 돼요? 감정타동사의 ed형 쓴 거죠. 이거 왜 여기였죠? 감정타동사의 ed형을 써줘야 됩니다. 됐나요? 우리 앞서서 했던 거. 레고가 지져서 신작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접속사 지우고요. 주어 지우려고 했는데 분사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르죠.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레고 barking이라고요. 이걸 안 써주잖아요. 그러면 이 짓는 거 누가 되냐면 제가 돼요. 제가 멍하고 내가 왜 짓고 있지? 이런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분사 구문에 주어를 안 써주잖아요. 그러면 주절의 주어라 무조건 똑같은 게 됩니다. 무조건 똑같은 게 돼요. 그래서 다를 경우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 이렇게 쓰면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책에 적혀 있어서 이미 확인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안 보셨다면 지금 한번 봐볼게요. 날씨가 좋아서 우리는 외출을 했다. 이렇게 쓰면요. 우리가 맑아서 우리가 나갔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날씨일 때 뭐 쓰죠? 그렇죠. 비인칭 주어 it을 쓰죠. 그래서 it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요. 달에서 보면 지구가 공처럼 보인다. 이 문장 틀렸어요. 달에서 보면 지구가 공처럼 보인다. 왜 틀렸을까요? 이거 맞추시면 영어 실력 진짜 좋은 건데 한번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책 보지 말고 앞에 보시면서 감 잡았어요? 이렇게 쓰면요. 지구가 보는 겁니다. 지구가 달에서 지구를 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구가 달에서 지구를 말이 안 돼요. 그냥 지구를 뭐 해야 되죠? 봐야 되죠. 사람이. 그러면 생각해보면 지구 입장에서는 봐요? 아니면 보여져요? 보여집니다. 그래서 seeing이 아니라 seen으로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전자칠판에 발이 걸렸어요. 이런 거 피디님 편집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요. 완료 분사 구문이요. 완료 분사 구문 잘 들으세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볼게요. 주절의 동작보다 분사 구문의 동작이 더 먼저 일어난 더 과거의 일일 경우 더 과거를 나타내는 having ed, having been ed의 모양의 완료 분사 구문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제 시간에 배웠는데요. 과거보다 더 과거 일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 나타낼 모양이 없어서 쓰는 형태가 뭐였죠? 그렇죠. had ed였습니다.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을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had ed였는데요. 얘를 여기다 분사 구문으로 만들려고 ing나 ed를 결합을 시키면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having ed나 having been ed 형태가 나오면 주절에 있었던 일보다 분사 구문의 일이 더 먼저 일어난 일이구나.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레고 한 번만 더 등장해 볼까요? 레고가 셔츠를 찍고요. 막 엄청 기분 좋아합니다. 이거 실화인데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셔츠가 있었는데 레고가 오늘 이렇게 막 발로 툭툭 건드려요. 툭툭 건드렸는데 거기서 뭐 단추가 딸랑거리지 계속 이렇게 건드려 너무 좋은가 봐. 얼굴 막 비비고 하다가요. 이렇게 막 스크래쳐처럼 긁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북 됐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더니 그 느낌이 좋았는지 계속합니다. 좀 몰랐어요. 보겠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봤더니 이미 셔츠는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찢어져 있었는데 레고가 셔츠를 다 찢고 나서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막 신나서 막 비비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레고가 셔츠를 찢었기 때문에를 레고가 셔츠를 찢어서 라고 바꾸면 되겠죠. 영문으로 볼게요. 비거 접속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습니다. 볼게요. 레고가 신난 거 언제예요? 과거죠. 과거입니다. 셔츠 찢은 건요. 더 과거 일이에요. 더 과거. 그러면 얘를 분사 구문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접속사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사 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뭐하죠?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여기는 레고 지우고요. 그 다음 ing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having scratched 라고 쓰이겠죠. 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having ed 형태가 나와 있으면 이쪽이 더 먼저 일어난 일이고 이쪽이 나중에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한번 볼까요? 최 씨가요. 일을 다 끝마쳐서요.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일 끝마친 거 언제죠? 더 과거고요. 그 다음 가고 싶은 건 나중 일입니다. 얘를 분사 구문으로 바꾸면 having finished라고 되고 그냥 wanted는 그냥 쓰면 되고요. 그 다음요. 신용카드를 잃어버려서 나는 현금을 주고 컴퓨터를 샀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게 더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현금 주고 컴퓨터를 산 거죠. 그래서 여기 having lost라고 쓰여 있고 여기 paid라고 과거형으로 쓰여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with 명사 그 다음에 분사인데요. 얘 어떤 시험 문제라고 해야 될까? 내신 시험 문제로 되게 잘 나옵니다. 특히 고1 때요. 고1 때 with 분사 구문 뭐 이렇게 가르칠 때도 됐고요. 특히 능률 몇 과 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2학기 때 능률 5과 내지 6과일 거예요. 물론 틀릴 수도 있으면 능률 김 기준으로요. with 명사 ing, ed 나오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해석은 뭐뭐한 채로, 뭐뭐한 상태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명사가 분사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의미는 이러하고 머릿속 문법적으로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명사가 뭐뭐한 채로인데 명사가 하는 거면 능동이면 ing, 명사가 뭐뭐가 된 거면 ed, 수동이면 ed. 요 능수동 관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적혀 있죠.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ed라고요. 볼게요. 베티가 앉아 있거든요. 다리를 꼰 채로요. 생각해 봅시다. 다리가 스스로 뭔가 다리가 막 꼬아요? 아니죠. 다리 입장에서 보면 다리 입장에서 꼬아진 거죠. 그래서 수동인 ed를 쓴 겁니다. 그 다음요. 내 심장이 뭐하죠? 심장은 누군가에서 야 심장 빨리 뛰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장이 지 혼자 스스로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인 ing를 쓴 거죠. 그래서 얘가 이거 한 채로 아니면 뭐뭐 한 채로라는 말이 싫으면 그냥 이거 하면서 얘가 이거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툭 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뭐가 뭐뭐한 채로가 해석이 안 되는데 적용이 안 되고 살짝 어색한 부분인데 어떡하죠?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위드 분사구문 이런 말 쓰면 조금 그러니까 위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뭐 명사, 그 다음에 분사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주어 동사 나와 있으면 그냥 요 파트를 A 파트라고 하고 요 파트를 B 파트라고 하면 A 파트의 일과 B 파트의 일이 같은 시기에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 같다는 말 아닙니다. 같은 시기. 시기상 같은 뭐 타이밍상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베티가 앉아있네요. 그러면서 무슨 일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다리도 꼰 거예요. 꼰 일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내가 걸어가고 있으면서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같이 일어났냐면 내 심장이 같이 뛴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with와 그 뒷부분 혹은 with와 그 앞부분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 이름도 어렵다 그죠? 이름도 어렵고 설명도 길고 그래서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쫄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뭐만 하시면 되냐면 2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표현들 있죠? 요 표현들에 대한 뜻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뜻 외우는 건 제가 읊어드린다고 빠르게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독해지문 이런 데서 만났을 때 맞아 이거 내가 봤었던 것 같은데 혹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해석 반복 맞다 이거 나중에 배웠었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하나씩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전치사 기능을 하는 것과 접속사 기능을 하는 것 이거 어법 문제로 안 나오나요? 예,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옵니다. 그냥 뜻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5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거 분사구문의 부정입니다. 예, 부정사랑 동명사랑 똑같아요. 무조건 부정은 준동사 앞에. 다시 뭐라고요? 무조건 부정은 준동사 앞에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요. not을요 ing 앞에 붙여주거나 not을 having ed 앞에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having not ed 이런 거 안 돼요. 아니면 ing 써주고 뒤에다가 not을 붙이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앞입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having ed 앞에 not을 써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ing 앞에다가 not 쓰는 거를 ing 뒤에다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헷갈리진 않아요. 주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준동사 앞에 써줘야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그 다음 얘 또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분사 문제풀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분사 문제풀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 앞뒤로 물론 여기선 뒤에다 써놓긴 했지만 명사 앞뒤로 ing가 맞아 ed가 맞아가 나오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명사 은는이가 ing 한다가 말이 되면 ing를 쓰시고요. 명사 을를에게 ed 한다 라고 해서 말이 되면 ed를 쓰시고요. 원래 대부분 이렇게 배우세요. 명사는 그대로 두고요. 하는 명사가 말이 되면 야 하는 거니까 ing지 ed는 ed 된 명사 된 진 받은 넣어서 되는 거니까 수동이니까 ed지 이렇게 배우는데요. 한국말은요. 어미 변화가 되게 자유롭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는 명사, 되는 명사 둘 다 말 되는 것 같아서 막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틀리지 않고 깔끔하게 풀려면 ing건 ed건 그냥 한다라고 능동처럼 고정을 시켜주세요.
고정을 시켜주시고 앞에를 은는이가로 해석해서 말이 되면 ing, 을르레게로 해석해서 말이 되면 ed로 앞을 능동과 수동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사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 명사를 은는이가로 해석해서 ing 한다로 해석하면 ing, 명사 을르레게 ed 한다라고 해석되면 ed. 이렇게 필기를 좀 해두시고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요.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주어가 사물 나오고 비동사 나오면 감정타동사의 ing, 그 다음에 주어 사람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감정동사 나오면 ed 쓰는 거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얘요. 오형식일 때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얘가 목적어고요. 얘가 목적격 보어인데 마찬가지로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인데 이 두 개 사이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렇게 거리를 띄워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까지도 하냐면 얘는 사람으로 주고요. 여기는 요 명사를 사물로 줍니다. 똑같이요. 얘도 사람, 얘도 사물.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사물 사람으로 줄 수도 있고 사물 사람으로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거는 요 목적어를 잘 찾아서 이것과 능동수동 관계를 잘 파악해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목적어가 아닌 건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해석해야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나요? 있나요? 없죠. 왜 없어요? 우리 모양 정리했잖아요. 명사구, 명사절 모양 정리할 때 명사구에 몇 가지 있었죠? 원래 3가지 있었는데 의문사 투부정사는 부정사에 편입시켜서 부정사구, 동명사구 2개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명사구가 될 수 없죠. 그러니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없죠. 무조건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걸러내고 목적격 보호와의 능동수동 관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분사구문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요, 무조건 주절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주어가 일치하는지. 왜요? 일치하지 않으면 분사구문의 주어를 써줘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무조건 주절의 주어랑 분사구문의 주어가 일치하는지부터 판단을 하시고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일치한다면 이 주어가 한다면 ing, 이 주어를 한다면 ed요. 기억나요? 벌써 헷갈려요? 다시. 요거 했었잖아요. 이 위치만 바꾼 겁니다. 이 분사구문이라고 해볼게요. 이 부분은 분사구문. 그 다음에 얘를 주절의 주어라고 보시면 주절의 주어가 한다면 ing, 주어를 한다면 e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건 성인데요. 대략 300년 전에 지어진 성이죠. 성이 지어요? 성을 지어요? 이건 그냥 짓는다라고 능동으로 놓고요. 성을 짓죠? 그러니까 당연히 built, ed가 맞겠고요. 그 다음요. 그 사람이 엿들었습니다. 엄마가 누나랑 이야기하는 것을요. 어머니가 이야기해요? 어머니를 이야기해요?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터킹이 맞고요. 그 다음요. They were surprising라고 쓰여져 있는데 일단 정석대로 가고요. 편법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그 뉴스를 듣고서 분사구문이네?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문제는 여기 안 쓰여 있지만 그 사람들이 들은 거네. 그 사람들이 듣는다. ing 괜찮네. 뉴스를 듣고 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랐어요. 놀람을 당한 거죠. ed요. 그리고 아까 배운 대로 감정타동사의 ing, ed를 물어봤을 때 앞에 있는 주어가 사람이면 ed 쓴다라고 했었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그 다음 편법 하나만 알려드리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100%는 아닙니다. ing, ed 나왔을 때요. 한 가지 편법적인 방법은 100% 통하는 건 아니지만 한 80, 90% 통하는 방법은 뒤에 명사가 있으면 ing, 명사가 없으면 ed를 쓰시면 돼요. 왜 그럴까? ing는 명사를 뭐뭐 하는 이라고, 명사 뭘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ing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그들이 놀라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누구를 놀라게 했는지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없죠? 없으니까
ed를 썼다. 요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왜 편법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여기는 ing, ed가 사형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형식일 때는 또 이게 안 통하니까 그냥 대략적인 방법이다 라고만 팁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요. 병원에 오래 있는 게요. 굉장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병원에 오래 있는 것. 사람 주어입니까? 아니면 사람 아닌 주어입니까? 그렇죠. 사람 아닌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ing를 써야겠죠. 그 다음요. 5번이요. 책인데요. 어떤 책이냐면 일본 문화에 관련된 책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람 주어예요? 사물 주어예요? 그렇죠. 사물 주어입니다. something. 그러니까 ing를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보실게요. increased emphasis,라고 나와 있는데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증가하는 강조? 증가된 강조? 둘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팁 더 드릴게요. ing냐 ed냐 이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긴 하는데 이거 둘 중에 뭐 써야 돼? 이게 잘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이 명사를요 주어로 놓고요. 그다음 비동사를 하나 만들고 얘네를 여기다 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맞는지. 주격 보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강조가 증가합니다. 강조를 증가합니다. 이상하죠. 강조가 증가하는 거죠. 강조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ing가 맞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장이요. 문제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요. excited, exciting 합니다. 뭐가 맞죠? 생각합시다. 뭐가 맞죠? 당연히 exciting이 맞죠. 왜요? 사물주어잖아요. 그 다음요. hearing, heard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무슨 문제 같죠? 그렇죠. 분사구문 문제 같아요. 여기 주절 나와 있고 여기 물결친 부분이 분사구문이네요. 그럼 뭐부터 생각하자고요? 분사구문은 무조건 주절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주어가 일치하는지. 일치하네요. 밖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뭐 한 거죠? 내가 들었죠. 나를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hearing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본 있죠? 명사 은느니가 하다면 ing, 명사 을르에게 하다면 ed. 요거 되게 꿀팁입니다. 꼭 잘 활용하세요. 그 다음 9번이요. 우리가 걱정했어요. 길 막힐까 봐요. 뭐 하면서요? 그 주차장을 떠나면서요. 일단 분사구문 물어봤네요. 분사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요? 우리를 떠나요? 우리가 떠나죠. 그리고 아까 편법처럼 알려드렸던 거. 여기. 명사 나와 있네. 명사 나와 있으니까 ing가 맞겠구나. 요 정도로 접근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법입니다. 그래서 그 ing, ed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만 쓰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요. considering, considered 얘는 뭐 낸 거냐면요.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나올 텐데요. 그냥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뜻 꼭 알고 계시라고 낸 겁니다. 그래서 뭐뭐를 고려해 봤을 때라는 의미로 쓰일 때 considering 이라는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 많이 쓰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우리 이 PPT 왜 이러죠? 오늘 우리 챕터 2 분사 다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파트 7에서 전치사와 접속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